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에서 연산정폭기 즉 OPMF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시험에서 연산정폭기 즉 OPMF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출제되는 영역을 또는 과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군무원 및 국가직의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군무원에는 전자공학이 되겠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는 전자공학 개론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OPMF가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에서는 25문항이 전체 출제가 되는데 OPMF가 보통 매년 4문항 내지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이 전자공학 개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2023년 전자공학 개론에서도 OPMF가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직은 7급 또는 군무원에서는 전자회로라는 과목으로 또 독립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전자회로 과목. 자, 군무원에는 군무원 전자직에 보면은 전자회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또는 국회직 같은 경우에는 7급에 전자회로라는 과목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보통 6 내지 8문항 정도 다수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산정폭기는 많은 문항이 복수계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모든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 시험에 OPMF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계가 출제가 됩니다. 많게는 6 내지 8문항이 출제가 될 정도로 복수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OPMF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그런 깊은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이 깔끔합니다. 간결하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계의 문제를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복수계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정도로 이론 자체가 간결합니다. 이 간결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학적인 그런 지식이 별 필요가 없이 어떤 약간의 암기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를 알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첫째는 공식적으로 암기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영역도 있는 반면에 변형이 되더라도 이런 변형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또 원리를 알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산정폭기의 출제 영역 또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게 파트별로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정폭기를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를 해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해석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화해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정폭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제가 공식을 외우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주로 모든 것들 해석하라. 대학 시험 문제가 그렇거든요. 중간고사나 기말에 보면은 어떤 회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회로 해석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공시험에는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회로에 대해서 바로 답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우리가 1분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유도를 물론
지식적으로는 중요합니다만은 공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걸 공식적으로 답을 구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은 공부가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연산정폭기에 처음 출제되는 것들 자주 출제가 됩니다만은 연산정폭기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4가지 특성이 있어요. 4가지 특성. 그 다음에 플러스 3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기본회로입니다. 기본회로는 우리가 말하는 반전정폭기와 비반전정폭기 이런 것들이 기본회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이렇게 다 그냥 공식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기본회로에서 약간 변형된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는 뭐 우리가 감상기라든지 그 다음에 T형 정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해석적으로 답을 구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것마저도 좀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응용회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미분기, 적분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소개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저 엘리메듀넷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다른 동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미분기 해석, 적분기 해석, 뭐 T자형 정폭기 해석, 감상기 상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공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빠르게 답을 할 건가 하는 그런 관점, 공부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연산정폭기의 기본 특성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OX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정폭기의 기본 특성들. 자,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다. 전압 이득은 무한대다. 밴드위드는 무한대다. CMRR은 무한대다. 자, 온도 드리프트 특성이 거의 없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 4가지입니다. 그죠? 4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 OPM프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응용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특성과 그 다음에 변형 특성들, 기타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론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OX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연산정폭기에 대한 기본 특성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연산정폭기에서 어떤 특성이 무한대가 아니어도 되는 거. 무한대, 다 무한대죠. 거의 다. 무한대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무한대가 아닌 것은 이거죠. 출력 임피던스가 0인 겁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0입니다. 여기에 슬루레이트가 있는데 또 슬루레이트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 특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회로입니다. 기본 회로. 이거는 말 그대로 OPM프의 기본적인 회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가 이론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험에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OPM프 문제를 빨리 풀 건가 하는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론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회로의 첫 번째는 반전정폭기입니다. 반전정폭기는 여기 반전 입력에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전 입력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회로 이름을 보고 이게 반전정폭기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되고 반전정폭기의 이등은 자, 공식으로 이거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덕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겁니다.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것. 자, 이거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론에서 또는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그냥 공식으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회로가 반전정폭기고 공식은 이거다. 바로 그래야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반전정폭기입니다. 회로를 보고 이게 비반전인지 알아야 됩니다. 입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비반전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입력 저항이고 요거는 피드백 괴한 저항이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반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겁니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 과정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회로의 세 번째는 반전 가상기입니다. 가상기라는 것은 더한 입력을 더한다는 거죠. 여기 출력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반전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그러고 가상기는 입력이 지금 V1, V2, Vn 지금 n개가 입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반전 가상기로서 자, 이거는 반전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것입니다. R1분의 RF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V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분의 이것. R2분의 RF 써주고 V2 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주면은 Vout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전가상기 이것도 반전 정폭기에서 그냥 가산되는 거죠. 그죠? 중첩의 원리를 써서 가산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식 암기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본 회로가 아니라 변형 회로입니다. 좀 변형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입력의 반전에도 V1이 들어가고 비반전에도 V2라는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반전과 비반전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물론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시험이 이 네 개가 다 다른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도를 해도 됩니다. 여기 VF를 구해 가지고 VF는 뭐죠? VF는 R3 플러스 R4에 곱하기 V2가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석적인 걸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요 VF라는 요 단자는 단락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R1분의 R2에 곱하기 V1이 되겠죠. 출력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거는 반전에 대한 거고 비반전 입력에 대해서는 이것이 들어간다고 볼 때 1 플러스 R1분의 R2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R3 플러스 R4에 V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Vout은 요 1과 2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거는 해석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저항이 이렇게 R1, R2, R3, R4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공시험에서는 저항이 4개가 다 다르게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시험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저항이 4개가 다 똑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4개를 10kg, 10kg, 10kg 이렇게 줘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답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V2-V1. V2라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반전에 들어간 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V2-V1. 여기가 15V, 10V면은 답은 그냥 5V로 바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V2-V1 해버리면 돼요. 자, 또 두 번째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는 자, 두 개 같습니다. 이거는 공시험에서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4개가 다 다른 경우보다도 2개씩 같아요. 자, 2개씩 같은 데는 지금 너머끼리 같죠. 너머 집에 이것끼리 같죠. 이렇게 같죠.
그러니까 너무 식구끼리 둘둘 같으면은 자 R1분의 이것분의 이것 해가지고 V2 마이너스 V1이에요. R1분의 R2가 붙죠.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이거를 넣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그냥 공식으로 암기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런 경우예요. 자기 집안끼리 같아요. 이것끼리 같고 이것끼리 같아요. 여기 반전에 있는 것끼리 같고 비반전에 있는 것끼리 같아요. 이래 되면은 첫 번째하고 같아요. V2-V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면은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감상기입니다. 감상기회로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4개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대로 해석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4개가 다 같다 이거죠. 저항이 4개가 다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V2-V1이에요. 또 두 번째 이것끼리 같아요. 이렇게 넘어집 식구끼리 같다. 그러면은 R1분의 R2의 V2-V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자기 집안끼리 같다. 이거는 그냥 V2-V1이에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좀 감상계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공식으로 처리해 버리세요. 자, 다음은 T형 반전정폭기입니다. T형 반전정폭기. 이게 R3가 없으면은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반전정폭기죠. 이게 없다면은 이제 이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1분의 이것분의 이것 두 개 합한 거죠. R2 플러스 R4가 되겠죠. 그냥 이것이 이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T자형입니다. 자, T자형이에요. 자, 이것이 이렇게 R3가 존재하는 이것이 마치 T자 같이 생겼죠. 그래서 T자형 반전정폭기 이거 공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군무원 전자회로에 2022년도에도 출제되었고 찾아보시면은 국가직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은 이거 해석하기가 물론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이거를 해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전압이득 AV 즉 VI분의 Vout을 구하라 이게 대학에서 중간고사나 학기말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석적으로 하려면은 시간이 뭐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공시험에서는 2분 정도 걸리면은 로스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석적으로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T자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공식으로 암기하자는 거죠. 자, 어떡합니까? 자, 이것도 반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되죠. 이것분의 이거로 해주세요. 해주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뭡니까?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 R2분의 R4 R2분의 R4 써주죠. 그 다음에 더하기 R3분의 R4라는 거죠. R3분의 R4 간단하죠? 이게 이덕입니다. 전압이덕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압이덕은.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좀 외워두셔야 문제 푸는데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변형회로 했고 이제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주제로서 응용회로입니다. 응용회로들. 자, OPAMP를 이용한 응용회로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미분기가 있죠. 미분기. 그 다음에 적분기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 할 때에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CR 구조입니다. CR 구조는 R 구조가 있고 이는 RC가 있죠. RC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할 때 예를 들어서 R 있고
C가 이렇게 된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VI고 Vout입니다. RC 이거는 적분기입니다. RC 적분기고 또는 이건 RC 로 패스 필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C가 먼저 나오고 R이 이렇게 나온 VI, Vout이 되면은 이거는 CR 미분기가 됩니다. 미분기고 이거는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이거를 회로 이론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의 응용이에요. 여기가 지금 RC잖아요. 그죠? RC는 뭡니까? RC는 적분기고 CR은 미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뭡니까? CR이죠. 이거는 미분기는 CR이라는 거예요. 적분기는 RC 구조라는 거예요. 그죠? 미분기, 적분기 구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 뭐 이렇게 또 가져와도 되고 또 유도도 해도 되는데 제가 다른 지금 유튜브 엘리메듀네 유튜브에 미분기, 적분기 또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 이론은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공시험에 어떻게 빠르게 적응할 건가 하는 걸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CR이죠. CR이면 미분기예요. 미분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미분기라는 거는 출력이라는 놈이 입력을 미분한다 이거죠. dvi, dt 입력을 미분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개수 k가 붙을 거고. 자, 적분기라는 걸 뭐냐? vout이라는 것은 입력을 적분해서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개수가 있고 어떤 0에서 뭐 t까지 vi를 적분해서 출력이 나온다. 이것이 적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CR 미분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가 이거예요. 개수가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Vout은 마이너스 RC dv 입력 vi를 한번 미분해서 출력으로 나온다. 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기는 RC가 적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출력은 입력을 한번 적분해서 나온다. 그거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RC분의 1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식을. 이것 가지고 변형된 문제들이 또 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풀이에서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하도록 하고 여기는 이 공식으로 강의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응용회로는 정밀 반파정류회로 우리가 다이오드 가지고 반파정류회로 많이 했죠. 이건 오펜프를 쓰면은 반파정류회로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파정류회로 할 때 0.7V 때문에 0.7V 이하는 잘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더 정밀한 0.7V 문턱전압 그 영향을 안 받고 아주 깨끗한 반파정류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VI가 이렇게 정연파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 자, 정연파가 입력되면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반주기가 들어오면 이건 비반전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결국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반주기니까 비반전으로 들어오니까 플러스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또 온이 되죠. 그러면 출력이 이거는 버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버퍼죠. 입력 그대로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VI가 0보다 큰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Vout은 VI가 나와요. 그대로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반주기, 즉 VI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주기니까 비반전으로 되니까 이 단자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다이오드는 오프 되겠죠. 오프 되니까 Vout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성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VI가 0보다 클 때는 VI하고 Vout하고 같죠. 같고 VI가 0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출력은 안 나오죠.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이런 사인파를 입력하게 되면은 출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요 주기 동안에는 안 나오고 여기 나오고 반파가 되죠. 이것이 반파 정육입니다. 이것도 또 반파 정육인데, 자, 이거는 입력이 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반전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반전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주. 그럼 반전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오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VI가 0보다 클 때는 D1이 이거는 ON 되고 이거는 OFF가 되어서 출력이 안 나옵니다. 출력이 0이죠. VI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9기 동안에는 이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가 다이오드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다이오드가 ON 되고 이건 OFF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죠? 출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Vout이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그래서 특성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파형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인파가 입력이 되면은, 자, 여기서 어떤 출력이 나오냐면 이것이 Vout인데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뒤집어져서 나오죠. 또 안 나오고 또 뒤집어서 나오고 이런 Vout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밀 반파회로 이런 데도 응용이 되는 거죠. 시험도 이런 것들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응용회로는 대수 정폭기입니다. 대수를 우리가 로그라고 그러죠. 로그 정폭기입니다. 자, 여기 다섯 번째는 지수입니다. 지수를 우리가 익스포넨셜이죠.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정폭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해석적인 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른 유튜브를 보면은 이거 대수정폭기와 지수정폭기에 대한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상세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론적인 것보다 이렇게 바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다이오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항이죠. 그럼 이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같죠. 그럼 우리가 다이오드에 우리가 그 방정식, 전류 방정식, 다이오드 전류 방정식을 가지고 이거 해보면은 Vout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수 정폭기라는 것은 VI를 입력을 로그를 취해서 Vout에 넣는다 해가지고 로그 정폭기라 그러죠. 로그 정폭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로그를 취해서 Vout에 나오는 이런 형태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그래서 이와 같이 대수정폭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수정폭기는 이와 같이 다이오드가 입력척에 있고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Vout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입력을 익스포넨셜 지수를 취해서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 4번, 5번은 절대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형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정폭기인가? 자, 다이오드가 이쪽에 교환되는 피드백되는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대수정폭기고, 자, 여기에 다이오드가 입력측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지수 형태가 됩니다. 지수 정폭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공식을 물어보면은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형태만, 이거는 대수 정폭기고 이거는 지수 정폭기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응용회로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비교기 회로 첫 번째 비교기 회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다 정폭기였습니다. 정폭기인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오피앰프는 부계한 정폭기거든요. 부계한 정폭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이거 오피앰프의 이득이 개방 루프 이득은 10만 배이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 정폭기는 항상 출력을 이와 같이 저항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반전으로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단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든 지금까지 봤던
지금 앞에까지 봤던 모든 회로가 이 회로가 있어요. 여기 출력 Vout이 저항이나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반전단자로 개환이 되는 이런 부개한 정폭기를 썼어요. 이게 정폭기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비교기 회로는 개방 회로예요. 비교기는 뭐 피드백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개방 루프입니다. 여기 출력에서 입력으로 되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특징적인 게 출력에서 입력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루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교기의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하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론, 더 세부적인 이론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다른 이론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서 반전을 시키면서, 자, 이거는 입력이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비반전 비교기입니다. 그죠? 비반전 비교기입니다. 비반전 비교기.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크면은 Vmax로 가고 마이너스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입력이 이렇게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버리면은 또 더 이거보다 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론에 참고하도록 하고, 비교기 회로 어떤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영준위 비교기라 합니다. 여기가 0V이기 때문에 0V를 가지고 비교하는 회로라는 거죠. 자, 다음은 또 비교기 회로 두 번째로 특정준위. 조금 전에는 여기에 똑같은데 여기에 레퍼런스 전위가 없었죠. 이게 바로 접지가 되어 있었죠. 이거는 V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기준이, 측정 기준이 V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는 회로입니다. 자, 이게 비교기 회로는 절대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출력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출력 파형은 뭐냐 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로 응용회로 출력 제한 비교기입니다. 자, 이것도 되는데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있죠. 제너 다이오드가 존재를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자, 이게 입력에 이렇게 사인파가 들어오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것이 순방향이 돼 가지고 제너 다이오드가 0.7V 그냥 일반 다이오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Vout은 여기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겠죠. 그러니까 Vout은 마이너스 0.7V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가 역방향이 되면서 제너 전압이 걸리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VZ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Vout이 VZ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력 제한 비교기도, 이것은 파형이, 입력에 대해서 파형이 어떤지 파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 아닙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슈미트리그 회로입니다. 슈미트리그 회로라는 것은 뭐냐? 입력 파형에 이런 사인파를 두면은 슈미트리그 회로를 통과하고 나면은 펄스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펄스파. 그러니까 슈미트리그 회로는 파형 정형 회로입니다. 정형파를 통해서 우리가 펄스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회로가 슈미트리그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회로는, 슈미트리그 회로의 기본적인 회로는 이거는 그 비교기입니다. 비반전 비교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교기 회로입니다. 여기 비교기가 되죠. 이게 입력이 반전입니다. 그죠? 반전 입력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히스테리시스가, 여기 히스테리시스 루프죠. 루프를 이용해서 여기 트리거 포인트를, 자, 트리거 포인트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올 때는 여기 VTH점에서 트리거가 되고,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는 이 점에서 트리거가 되는 트리거 포인트를 통해서 채트링을 방지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실은 아주 또
좀 중요하면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이거 2023년 엊그제 4월 8일 날 봤던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OPMP의 마지막 응용회로로서 능동엽학입니다. 우리가 수동엽학이가 있고 능동엽학인데 이거는 주로 OPMP를 이용한 이것을 능동엽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OPMP가 있죠. 자, OPMP에 VIN이 들어갈 때에 여기 음영 부분, 요게 필터입니다. 여기도 음영 부분, 필터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필터 특성이 나오죠. 제가 앞에서 또 강조했습니다. 이거 RC죠. RC로 되어 있죠. RC는 적분기이면서 여기는 로패스 필터입니다. 적분기이면서 필터 특성은 로패스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여기 로패스 필터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로패스 필터 특성을 갖는 그런 능동 엽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셀런키라고 하는데 셀런키 필터인데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RC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2단 셀런키 RC니까 로패스 필터입니다. 로패스 필터. 자, 그래서 이 R하고 C 자리를 바꾸면 하이패스가 됩니다. 이것도 두 개 자리를 바꾸면 하이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엽하기 이 문제도 저의 유튜브 강의에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참고하시면 요 필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것도 이제 이거는 능동엽하기는 이름만 알면 됩니다. 이름만 이것이 로패스인지 하이패스인지 또는 밴드패스인지 이런 필터의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필터냐 하는 이름을 물어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엘림에듀넷입니다. 네이버에 엘림에듀넷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통신이론, 전자공학, 전자회로 또는 전기 파트에 인강이 준비되어 있고 또 수험서를 출판하기 때문에 수험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